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도시계획,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속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고, 부동산은 부자들 얘기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서울에 집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빠듯한데 이걸 왜 알아야 돼? 그 마음 너무 이해해요. 근데요, 여러분, 부동산이란 게 단지 집값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고, 어떤 동네에서 자녀를 키우고, 어떤 공간에서 일하고 쉬느냐, 그 모든 걸 결정짓는 이야기예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삶의 방향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쉽고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갈게요. 부동산 시장, 여러분 요즘 어떤가요? 집값은 언제 떨어지나, 또 언제 오르나. 뉴스 볼 때마다 이제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또 오른다. 너무 헷갈리시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오르냐 내리냐보다 왜 그렇게 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이면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 그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분양시장이 다시 열려야 한다. 분양 물량이 쏟아져야 한다. 근데 아직도 분양시장은 조용하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유동성이 곧 풀릴 거야. 돈이 다시 돌기 시작할 거야.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맞습니다.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대출이든 현금이든 뭐든 동원해서 집을 사요. 그 결과는요, 서민과 중산층은 점점 밀려납니다. 특히 서울은 점점 같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갈라진 도시가 되고 있어요. 부자는 더 좋은 동네로, 더 좋은 집으로 몰리고 서민은 서울에서조차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의 방향, 도시의 설계,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요, 한동안 강남을 너무 특별 대우해줬어요. 학군도 편의시설도 교통도 다 강남에 몰아졌습니다. 경기고 대치동 학원가, 탄탄한 인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만 사람이 몰리고 그쪽만 집값이 오르고 다른 지역은 점점 소외되는 도시가 되어간 거예요. 시장을 그냥 두면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강남은 더 강남다워지고 다른 지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은 서울 자체가 균형을 잃는 겁니다. 정부는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고 규제를 걸었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땠나요? 집값은요, 계속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거든요.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은행 안 되면 저축은행, 저축은행 안 되면 캐피탈, 안 되면 농협, 수협, 신협. 어떻게든 구해서 집을 사요. 왜냐고요?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야 내 삶이 안정되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울 집값이 70억 얘기만 하잖아요. 사실 그건 극단적인 예고요. 서울 전체 아파트의 중위값이 약 10억 원입니다. 그 말인즉슨 연봉이 합쳐서 1억 5천 정도 되는 부부라면 사실상 서울 아파트 하나는 사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집 못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보다 조금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 즉 서민과 중산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출도 안 되고 집값도 못 따라가고 결국은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서울의 집값, 공급, 교통, 학군, 이 모든 문제가요,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어요. 바로 도시계획이라는 틀 안에 말이죠. 서울은 지금 업무지구 중심 도시로 바뀌고 있어요. 강남, 여의도, 광화문은 물론이고 마곡, 송파, 성동, 마포 같은 곳들이 앞으로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마용성이 뜨는 거예요. 이제는 제2의 강남이 어디냐가 서울 부동산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도 원래 부자 동네 아니었어요. 예전 강남 아파트들 20평대, 30평대 많았고요. 연탄 때는 아파트도 있었어요. 서민도 살고 부자도 사는 소셜 믹스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재개발되면 무조건 84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만 들어오고 서민을 위한 공간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방관, 간호사, 교사, 택시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강남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이런 걸 보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서울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도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서울은요, 정말 매력적인 도시예요. 도심에 남산이 있고 한강이 흐르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죠. 거기다가 K-POP, K-드라마, IT 기술, 게임 산업까지. 서울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문화기술 산업 도시입니다. 이대로 잘 설계하면요, 글로벌 탑 8 도시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쟁력을 공간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실 운동장 어때요? 공연 한 번 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돈이 돌지 않아요. 그 근처에 클러스터, 즉 공연장, 호텔, 쇼핑몰, 미디어 센터 이런 걸 함께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 지속 가능한 도시 산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쿄돔처럼 라스베가스처럼 하나의 구역에서 돈이 순환되게 해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2030 세대에게 비전을 줄 시간이에요. 90년대생, 2000년대생 이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예요. 이들에게 서울을 새롭게 설계할 기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만 볼 게 아니라 경기, 인천, 충청, 강원 영서까지 대서울권을 보는 넓은 눈,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이건 단순히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나 하나만 사는 집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도시, 함께 어우러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의 미래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